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인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가 오는 2021년에 완공되는데요. 우회도로가 없다 보니 발전소를 오가는 대형차들로 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총궐기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출근길, 사천 주민 20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모였습니다.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고성 하이화력 발전소를 두고 우회도로 건설을 촉구하려 모인 겁니다. 돈을 받으려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담보되고 공사 자재를 실은 대형 차량이 매일같이 삼천포 도심을 가로질러 먼지 피해와 사고 우려가 크지만 우회도로는 5년째 계획조차 못 세웠습니다. 지난 3일에는 사천시장과 발전소 대표 등이 직접 협의에 나섰지만 도로 규모와 공사비에 합의하지 못해 결렬됐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기존 4.3km 구간 4차선 도로에서 폭 18m 2차선 도로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삼천포 시내를 관통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 소음이나 진동, 미세먼지, 사고 우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현실적인 부분을 대안 제시를 한 것입니다. 고성 그린파워 측은 주민들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회도로 건설을 계속해서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노폭 18m로 해가지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후에 사천시와 협의를 계속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회도로 터를 확보하는 대신 발전소 측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해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내 구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화력발전소 진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협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수차례 협의와 결렬을 반복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가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러 착공하게 될지 향방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통영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가 냉동전어와 반건조 도다리 등을 전국으로 유통하면서 제조일자를 바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중에 파는 미용약품만으로 손쉽게 제조일자를 바꿔왔는데 얼마나 팔려나가는지 정확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입니다. 임시 건물에 천막으로 둘러싸였지만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내부 작업 게시판에 냉동전어 10월 17일 40개, 2월 19일로 지우기라 쓰여 있습니다. 기존의 제조일을 지우고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이날만 최소 냉동전어 40개의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에서 2018년 2월로 4개월 더 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날짜제 한 거는 지워서 다시 찍고 이렇게 보관하고 전 날짜가 좀 보인다 그러면은 그 포장지를 안에 새 걸로 배치합니다. 제조일자를 지우는 데는 시중에 흔히 파는 미용약품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약품을 묻힌 솜을 포장지에 살짝 문지르자 제조일자가 순식간에 지워집니다. 10여 년 동안 영업을 했다는 이 유통업체는 수산물 제조일자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하진 않은데 저희 이게 섭취 불가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판매를 한 게 아니고 사은품으로 주문한 게 대박이었습니다. 얼리거나 말린 생선 등 국내산 단순 가공 수산물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가공수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날짜를 포장일자를 쓴다 하면 그걸 임의대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어요. 경남 통영경찰서는 제조일자가 조작된 수산물의 유통 규모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광주와 경북 구미에 이어서 전국 세 번째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밀양 하남 산업단지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밀양형 일자리인데요. 중소기업 28곳이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5년 안에 500개가 넘는 새 일자리를 약속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사, 민정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 먼지와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미뤄져 왔던 밀양 하남 산업단지 준공식이 1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주민과 입주업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정치계까지 뜻을 모은 지역 상생형, 이른바 밀양형 일자리입니다. 광주와 경북 구미형 일자리가 대기업 주도로 이뤄진 것과 달리 경남과 부산 지역 주물 관련 중소기업 28곳에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밀양 하남 산단 입주업체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우선 환경설비 등 시설 부문에 3,500억 원을 직접 투자합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 품질 향상의 극대화. 또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지역 주민 채용을 우선으로 새 일자리를 500개 넘게 만들 계획입니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위아 등 대기업도 참여해 납품 단가 연동제 준수 등 공정 거래를 약속했습니다. 환경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수요청에서 이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수급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공동물류 창구를 비롯해 어린이집과 기숙사 건립 등을 지원합니다. 또 지원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지원금보다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밀양형 일자리가 경남을 넘어 전국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또 다른 선두주자가 될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밀양에 더해 경남 곳곳에서 상생형 일자리 사업 발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눈에 띄는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부터 꾸준히 추진되는 부문까지 경남에서 가능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서 상생형 일자리 발굴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창원시입니다. 기계산업 부진에 원자력 발전 산업 축소로 인한 실업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력 산업으로 키우는 수소 산업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으로 수소 산업 관련 중견 중소기업에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부 기업은 창원 오겠다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수소 기업은 창원에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밀양의 뒤를 이을 상생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주력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계해 파급 효과를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견 조선 기자재 업체들과 함께 LNG 선박 관련 신기술 개발이나 카이와 연계할 수 있는 항공우주 산업을 살피고 있습니다. 차세대 품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업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또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모델을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 축산업과 연계한 식품 제조, 가공, 유통에서 노사민정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찾는 등 후속 상생형 일자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달 1일이면 경상남도를 비롯해 각 시군의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 지사는 어제 보석 뒤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 경남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도민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주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와 제2신항 등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년 경남의 62개 국책 공모사업과 국비 10조 4천억 원 유치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 노후화와 재원 한계 등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 경제는 아직도 겨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포함해서 경남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제로 최근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김 지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각종 사회 도정혁신 사업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조사만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는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혁신을 가속화해야 되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사업을 위한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스마트 경제와 복지, 교육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는 예산만으로 추진할 때는 바로바로 이게 한꺼번에 확산시키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함께 참여해주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은 경남도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지만 고용보장과 협력업체 구제 등 대책 마련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 기업의 위기는 정부의 원전 해체 사업 등 지원 사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도정의 앞으로 최대 걸림돌은 드루킹 사건입니다.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도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77일의 도정 공백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며 실세 지사로 평가받은 김경수 지사가 남은 3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더위가 더 심해집니다. 낮 기온이 조금씩 더 올라가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고 의령 30도, 합천 32도 등 내륙 지역은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모자와 선글라스 등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장마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는데요. 서서히 북상해 내일 아침에는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겠고 낮에는 남해안 지역에, 오후에는 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지역에서도 내일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일단은 모레 밤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남해안으로는 20에서 6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내륙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금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인 토요일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종일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19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하반과 밀양 31도, 창녕 32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어제보다 약간 높고요. 낮 기온은 합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철수 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경남의 현안에 힘있게 대응하기 위한 범도민 기구 출범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사흘 동안 이어진 창원 해양방위산업전에 2만 1,000여 명이 방문해 관람했고 99억 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경남 중소벤처청과 경남 테크노파크는 도내 중소기업 15개사 임직원과 함께 스마트 공장인 창원 태림산업을 방문해 벤치마킹했습니다. 경남농협은 함양군에서 결혼으로 이민을 온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한식을 만드는 실습 교육을 했습니다. 창원시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면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병원 아동보호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병원 아동보호사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며 삼성 창원병원과 한마음병원 등 창원 지역병원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아동보호사를 투입합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이 고대의 빛깔, 오칠 특별전을 오늘부터 9월 말까지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 280점의 오칠 문화재를 우리나라 오칠의 역사와 삶에 깃든 오칠, 오칠의 계승 등 4부로 구성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천연도료 오칠 작품을 선보입니다. 산림청이 전국 모든 자연휴양림을 한 곳에서 예약하고 결제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숲 나들이로 검색하는 통합 플랫폼에서는 거창 금원산과 대구 팔공산 등 58개 자연휴양림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연말까지 전국 101개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예약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4대강 보해체 반대 집회에 창녕군 간부 공무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KBS 창원 보도와 관련해 창녕군이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녕군 관계자는 민간단체를 상대로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일이라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4대강 보해체 반대 집회를 앞두고 창녕군 모 간부 공무원이 농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입주사의 43%가 집안 침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해시가 지난주까지 골든루트 산단의 집안 침하 피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입주업체 117곳 가운데 43%인 50곳의 땅이 20cm 넘게 내려앉았고 20cm 이하의 기준 내 침하는 39%인 3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든루트 산단 경영자협의회는 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